이번 강의에서는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웨이브 또는 작은 퍼터베이션이 자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분석한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라든지 아이언 어쿠스틱 웨이브는 자라지 않고 감쇄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자의 속도 분포를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열적인 평형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퍼터베이션은 당연히 감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시스템이 열적인 평형 상태, 즉 입자의 속도 분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웨이브가 발생하더라도 웨이브의 에너지는 다시 입자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면서 시스템은 맥스웰 볼츠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자의 초기 분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아닌 경우에, 즉 non-thermal한 경우에는 작은 퍼터베이션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올리버 펜로즈입니다. 올리버 펜로즈는 여기에 적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작은 퍼터베이션이 자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초기 속도 분포에 로컬 미니멈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컬 미니멈이 속도가 Vm인 데서 존재한다면 속도 분포를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로컬 미니멈이기 때문에 테일러 전개했을 때 이 두 번째 항, 즉 F' 항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오더로 두 번 미분한 항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기에 적힌 적분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분을 살펴보면 원래 속도 분포 함수 빼기 로컬 미니멈, 이것을 로컬 미니멈이 일어나는 그 속도로부터의 차이 제곱으로 나누어서 적분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페이즈 벨로시티가 Vm인 그러한 파동 또는 퍼터베이션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즉 언스테이블합니다. 펜로즈의 두 가지 기준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과 펜로즈의 두 가지 기준하고 한번 연결시켜 가면서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기준은 속도 분포 함수에 로컬 미니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로컬 미니멈이 하나 존재하도록 속도 분포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여기 로컬 미니멈 값에서 속도 분포 함수의 값을 빼고 그것을 여기 로컬 미니멈이 일어나는 그 속도 위치와 차이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적분하라는 것이죠. 일단 차이는 여기 미니멈 값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이 윗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위 적분의 양으로 기여를 할 것이고요. 이 아랫부분 회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음으로 기여를 할 겁니다. 로컬 미니멈이 일어나는 위치로부터의 거리차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을 여기에 좀 표현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여기 미니멈 근처에서 웨이팅 돼서 적분되는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도 만족하게 됩니다. 펜로즈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기준을 찾아내었는지 그의 수학적인 증명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 시작점은 블라소프의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dispersion relation입니다. 그런데 논의를 조금은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플라즈마에 대해서 국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차원 1종 플라즈마에 대한 블라소프 디스퍼전 릴레이션은 보는 바와 같고요. 이 식에다가 k제곱을 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이때 오른쪽에 있는 양을 QG라고 정의를 합시다. 이때 G는 오메가 over K, 즉 phase velocity에 해당하는 변수이고요. 여기에 있는 속도 적분은 란다우의 방법을 따르거나 또는 더 간편하게 플래널리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함수 Q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컴플렉스 G 플레인에서 또 다른 컴플렉스 Q 플레인으로의 매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지는 곧 설명할 겁니다. 그 전에 어떠한 경우에 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왼쪽에 있는 k제곱이 항상 실수이고 그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해는 콤플렉스 Q 플레인의 양의 실수축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만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해 중에서 인스터빌리티에 해당하는 것은 G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0보다 큰 경우죠. 따라서 컴플렉스 G 플레인에서 생각하면 실수축보다 위에 있는 upper half plane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바로 instability 영역에 해당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포인트를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여기에 표현한 세 개의 그림에서 가장 위의 것은 컴플렉스 G 플레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G의 허수값이 양수인 경우가 instability에 해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G가 양의 허수값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 경로보다 위에 있는 경로들도 모두 instabilit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함수 Q를 일종의 매핑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CG라는 경로 위에 있는 이 영역이 Q라는 함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어쨌든 이렇게 closed된 영역으로 매핑이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g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는 이 적분값이 0이 되겠죠. 그리고 g가 포지티브 인피니티일 경우에도 이 적분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 경로의 양 끝단이 어디로 매핑이 되냐면 여기 원점으로 매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여기였다면 g 값이 커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하다가 g 값이 포지티브 인피니티가 되면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G라는 경로가 컴플렉스 Q 플레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닫힌 경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매핑된 영역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 초기 속도 분포 함수예요. 이것이 달라지면 매핑된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매핑된 경우는 dispersion relation에 대한 해가 존재할까요? dispersion relation이 바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려면 요 Q가 양이 되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요 양의 실수축 값을 지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핑이 되면 dispersion relation에 대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가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매핑된 값이 양의 축을 지나는 그런 점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양의 축에 있는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은 dispersion relation의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컴플렉스 Q 플레인에서 해에 해당하는 점들을 쫙 연결하면 뭐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역으로 가서 컴플렉스 G 플레인에서 나타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경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덜 unstable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은 marginally unstable한 경우, 그거에 해당하는 점을 VM이라고 하면 요 점이요, 요 점.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Q 플레인 상에서의 점은 여기가 되겠죠. 요 지점. 왜냐면 여기 컴플렉스 G 플레인에서의 이 영역의 경계면이 여기고 그 경계면은 컴플렉스 Q 플레인으로 매핑이 되었을 때도 경계면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QM과 요 VM은 서로 상응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컴플렉스 Q 플레인에서 QM은 marginally unstable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unstable한 해 중에서 QM이 가장 덜 unstable한 그런 점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QM에 상응하는 점이 컴플렉스 G 플레인에서는 VM이라고 표기를 하였어요. G가 VM 근처일 때 함수 Q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플래멜리 포뮬라를 사용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함수 Q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Q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고 이것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플래멜리 포뮬라를 적용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다시 적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플래멜리 포뮬라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미분은 바로 V가 VM일 때 그 위치에서 취한 것입니다. 컴플렉스 Q 플레인에서 marginally unstable한 경로를 쫓아서 QM을 지나게 되면 즉 실수축 아래에 있다가 실수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너리 값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하는 거죠.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미분한 이 양도 VM 근처에서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합니다.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펑션 f는 VM에서 로컬 미니멈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미분한 값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하는 그 지점이 바로 로컬 미니멈인 것입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함수 Q를 VM, 즉 로컬 미니멈이 있는 위치에서 이밸루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때 로컬 미니멈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 펑션 값을 빼서 적분할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여전히 플래멜리 포뮬라를 사용을 했고요. 이때 허수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분이 로컬 미니멈에서 이밸루에이션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줄에서 실수만 남습니다. 게다가 VM이 로컬 미니멈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과 같이 이 스퀘어 브래켓 안에 있는 이 양을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세 번째 줄을 쓴 이유는
이 적분이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세 번째 줄에서 보듯이 분모하고 분자가 같기 때문에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V가 VM 근처일지라도 발산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 즉 K 스퀘어가 Q랑 같은 그 조건은 오로지 Q가 VM에서 0보다 클 때만 해가 존재할 겁니다. 이것을 이전에 사용했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컬 미니멈 근처에서 V-VM의 제곱분의 1로 웨이팅한 적분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언스테이블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바로 펜로우즈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